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 가려고 막 알아볼 때 어떤 그 유학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그 상담료를 내고 당시 1시간에 4만 원이었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군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한국 회사를 붙어놓고 상담을 하러 갔더니 좀 그 외국에 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스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학교 뭐 학점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갑갑하니까 그냥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제가 뭐 다들 글로벌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삼성, 현대, LG 이거 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취직하는 것도 다 글로벌이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경력이 아무것도 없이 해외 석박사를 어드미션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취직이 됐으면 그 취직한 회사에서 좀 글로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마침 건설에서 하니까 해외 현장이나 이런 데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그럼 거기서 기회를 잡아서 한번 그런 루트로 한번 뚫어보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상담 받고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되니까 그냥 취직한 데 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 오면서 지하철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4만 원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제가 회사를 가서 그분의 말씀처럼 정말로 해외 그 건설 영업팀이 아니고 해외팀에 이제 파견을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를 가면서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더 많이 견문도 넓어지고 많이 보게 되면서 글로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PE를 처음에 안 게 싱가포르에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 PE를 알게 됐고 이 미국을 준비하게 됐느냐, 계기가 뭔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유명한 카지노를 짓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모 건설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가 거기 메인 컨트랙터로 이제 시공 분야에 뭐 설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런 설계 역량을 가진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해외 그 설계 중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발주처는 미국에 있는 카지노고, 발주처가 새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구성을 해서 그 단발성으로 엄청 그 대규모 팀을 꾸려가지고 설계를 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이제 회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들어간 건데, 거기 이제 전기 부서,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플랜트 쪽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에 속한 전기 부서, 전기 팀에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내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어린 마음에, 나는 정말 글로벌하게 살고 있구나. 이제 싱가포르에서 1년 살았거든요.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도 회사 그만두고 나 따라와서 신혼을 거기서 보냈죠. 아까 일반 건축물은 그 80%가 시빌,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 토목쟁이들, 토목이나 건축쟁이들이 쭉쟁이라고 그러죠. 쭉쟁이. 쭉쟁이들이 이제 공구리를 붓는, 처음에 이제 골조, 철근, 이제 뭐 철근 이렇게 해가지고 공구리를 붓는 이런 거. 저희 회사가 직접 그 맨파워를 가지고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저희 회사 밑에 또 서브 컨트랙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컨트랙터는 이제 그냥 이거 조율을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 시공 전체를 이제 조율을 하는. 그래서 골조만 하는 어떤 그 로컬 회사가 있고, 이제 콘크리트 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하는 회사가 있고.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건축물에서 전기나 기계과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에서 30%. 그 전체 그 돈 따라가요, 돈 따라. 그래서 전체 공사 금액이 뭐 그때 6천억짜리 공사였는데, 이제 뭐 골조나 이런데 이제가 거의 한 5천억이고, 나머지 1천억만 한 이제 전기 배선, 이제 파이프, 뭐 물파이프, 똥파이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한 규모가 한 1천억 정도. 그 직원 수도 똑같이 그 비례해서 이제 배정을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쭉쟁이들이 한 80%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MN이라고 그러죠. MNE. 메카니컬 앤 일렉트리컬.
기계 전기팀 아니면 MEP라 그래요. Mechanical, Electrical, P는 뭐지? Part인가? 아무튼 MEP 아니면 M&E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M&E에 있었는데 그 메인 컨트랙터 전기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하도급 서브 컨트랙터들이 이제 다 시공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제 골 쪽에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MEP가 따라 붙어갖고 골 쪽에 올라가면서 콘크리트 치고 한 층씩 치면서 뭐 20몇 층까지 올라가면은 그 뒤로 MEP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막 15층 정도로 이렇게 해서 20층, 15층에서 여기 콘크리트 치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 날은 다음 층에 이제 MEP 파이프랑 이제 전기 컨두잇 이런 것들을 막 설치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노가다고 딱히 시공사가 뭐 기술을 건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밑에 서브 컨트랙터 다 알아서 해요. 서브 컨트랙터 그 로컬 회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냥 우리는 뭐 왜 거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뭐 작업 단장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진짜 채찍만 들고 있으면 옛날에 이집트 그 피라미드 그 지을 때 그 관리자들처럼 채찍만 들고 있으면은 이제 후려가지고 빨리 해 뭐 이런 거 언제까지 빨리 끝내 막 맨날 쪼고 딱히 그렇게 기술적으로 뭐 우리가 뭐 할 건 없었다. 전기팀이 첫 번째 역할이 그것이고 전체 전기 공사를 조율을 하고 서로 이제 관리하는 거 그것이고 이제 두 번째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템퍼러리 파워라고 가설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 이제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장비들을 돌려야 되니까 뭐 드릴이나 두두두두 이런 거 다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건물을 지으니까 전기선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설 전기를 저희 메인 컨트랙터가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의 자비예요. 그래서 가설 전기가 딱 끊기면은 이제 현장이 올스톱 되는 거죠. 왜냐면 장비를 사용 못하니까 장비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현장이 그 가설 전기는 제대로 시공된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늘은 5층에서 10층까지 전력 공급을 해야 되면은 5층에서 10층까지 재빠르게 이제 이런 배전반 이런 것들을 보드를 팍팍팍 붙여가지고 군데군데 붙여가지고 선을 막 끌어요. 이제 가설 전기를 선을 따주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다 꽂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가설 전기가 딱 끊기면은 그 공사가 올스톱이 돼버리니까 업체들이 저희한테 차지를 하기 시작해요. 너 가설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너네 의무인데 가설 전기가 없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일을 못했다. 오늘 하루 사람을 이만큼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놀았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라고 차지가 들어옵니다. 이메일도 오고 이제 그 정식적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팀이 비상인 거죠. 가설 전기가 1시간 블랙아웃 되면은 1시간만 블랙아웃 돼도 몇 억이 되는 몇 억. 왜냐면은 하루에 출력하는 인원이 6,000명인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의 공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거기 1년 동안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2번 정전사고가 났어요. 한 번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거는 저희 잘못도 아니고 싱가포르에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송전 라인이 이제 현장까지 인입이 들어옵니다. 현장 지하로. 그래서 그 건물의 지하로 인입을 받았는데 보통 229, 22.9kV로 229이 들어와서 지하 전기실에서 변압기 한번 거쳐서 그 트랜스포머 룸이 있어요. 변압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뚝 떨어뜨린 다음에 한 400V로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쫙 올라가죠. 이제 건물로 올라간 다음에 또 각계 층에서 한 번 더 떨어뜨려서 110V나 220V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뭐 여담이지만 저는 전기의 발전에서부터 송전 넘어와서 배전하고 그 마지막 여기 아울렛까지 코드 인데까지 다 해봤어요. 정말 여기 미국에서는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지금 하는 거는 송전입니다. 트랜스미션. 지금 하는 일은 송전인데 이제 송전이 파워의 꽃이라 그러죠. 이제 전력공학의 꽃이에요. 트랜스미션이 가장 어려워요. 끄트머리 이런 건 엄청 쉬운 거고 뭐 집안에 들어오는 이런 전기 이런 거는 엄청 쉬운 거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다 해봤습니다. 뭐 제 자랑하는 거 자랑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229 들어오면은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되면은 이제 가설 전기랑 퍼머넌트 전기랑 섞어요. 이제 퍼머넌트 전기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퍼머넌트에서 또 꽂아가지고 가설 전기를 따서 쓰는 건데, 가설 전기는 여기는 회로는 괜찮았는데 이제 지하 전기실에 물이 찬 거예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새벽에. 그래서 이제 거기 물이 들어가가지고 브레이커가 다 떨어졌죠. 툭툭툭툭. 그러니까 이제 공사 올스톱. 근데 새벽에도 공사를 하거든요. 그 나이트 시프트로. 근데 나이트 시프트들 다 놀게 된 거예요. 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갔더니 가관이야. 막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막 다 누워서 자고 있고. 그 새벽에 비상 연락을 받고 출동했죠. 저희 전기팀 10명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내였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보니까 물이 많이 젖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큰 케이블을 타고 물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그 패널 안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변압기 자체에 물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걸 컨트롤 제어하는 패널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탁 떨어진 거예요, 브레이커가. 갔더니 이미 말리고 있더라고요. 다 열어놓고 패널 열어놓고 이제 선풍기 돌려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다시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거기서 그걸 봤죠. 싱가포르 레귤레이션 상에 의하면은 몇 볼테이지 이상의 하이 볼테이지는 그런 브레이크가 떨어진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기술사가 확인하고 기술사만 그걸 올릴 수 있어요, 스위치를.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봤죠. 그래서 아니 그쪽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부장님이 저거 기술사가 와서 해야 된다고,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사가 안 와요. 연락을 했는데 안 와. 그날 오전까지, 오전 내내. 그래서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왔는데 6시간 일을 못했죠, 모든 사람들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현장 소장님 출동하고 이제 우리 부장님은 엄청 깨지고, 현장 소장님한테 우리 부장님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현장 소장님 모르는 거 아무것도. 야, 씨, 막 소리 지르고 왜 이게 씨, 물이 왜 들어와? 그래서 진짜로 이 새끼 저 새끼 나옵니다. 그 한국 건설 현장. 저는 그런 거 보고 무식하다. 어쨌든 그때 현장 소장님 은퇴했을 거니까. 야, 정말 옛날 방식이다. 알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 전기팀한테 지랄할 게 아니잖아요. 물이 왜 들어왔어요?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워터프루프가 지하실에. 그러면은 그 천장을 누가 쳐요? 그거 시빌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 아니야? 시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쭉쟁이들이 구멍을 제대로 안 메꿔놨으니까 물이 들어온 거지, 전기실로. 근데 왜 전기 부장님한테 쌍욕을 하고. 저는 전기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장님의 이제 편이죠. 우리 부장님이 그때 쌍욕을 못 드시고, 그날 저녁에 또 술을 먹었죠, 우리가. 그립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그 팀 10명이 정말 최고의 팀워크가 회식 문화. 재밌게 놀았는데, 일도 엄청 열심히 하루에 17시간씩 일했으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집에서 잠만 자는 거지. 17시간 일하고, 17시간 일하고 3시간 회식하고, 4시간 자고. 이런, 그땐 젊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PE 얘기하다가, 갑자기 망상해졌네. PE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싱가포르 PE가 왔습니다. 실을 올려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진짜 지팡이 짚은 노인네가 한 70은 넘었을 것 같아. 진짜 걷지도 못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들어가더라고, 전기실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나가요. 혹시 폭발할지 모르니까 다 나가라고, 꺼지라고. 아이씨, 보고 싶은데 한번 뭐 하는지. 근데 진짜로 뻥 안 치고 10분도 안 걸렸어요. 체크 몇 개 하더니 뿡!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전 현장에. 됐네. 저거 내가 올려도 되는 건데,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데, 그거 스위치 10분 만에 스위치 한 번 올리고, 느릿느릿 와가지고, 전화에다 온다고 출발했다고 그러더니 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스위치 하나 올리고, 400불인가 받아갔거든요. 그 아저씨가, 기술사 할아버지가. 40만원? 그거 보고, 야, 이거, 멋지네, 기술사.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기술사 막 물어봤어요, 선배님들한테. 한국 기술사는 어떻고, 미국 기술사는 어떻고, 막 물어봤는데, 미국
당시에 이제 거기 우리 발주처 이제 그 설계한 회사에 있는 미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다 P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오다가다 만나면은 막 물어봤죠. P 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라이센스 있니? 물어보면 자기 있다고 막 그러고 다 굉장히 좋고 뭐 스트롱하고 뭐 컴패티티브한 그 라이센스라고 경쟁력 있는. 그래서 너도 딱 추천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